네, 11월 17일 라이브 385번째.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면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강서구, 저 김포공항 가는 쪽에 있죠. 강서구 쪽에 경매 물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도 클릭을 해보니까 경매가 예정되어 있는 물건이 지금 약 490개가 좀 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이 돼서 이제 뭐 계류 중인 곳들, 이제 뭐 최종 점검을 하고 모두 서류나 이런 것들에 뭐 미비함 없이 완비가 되면 이제 경매 예정 물건은 올라가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뭐 지금 강서구에만 뭐 심하게는 뭐 700~800개 정도 경매 물건이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 현재 진행되는 것도 아마 한 300개가 넘기 때문에 뭐 강서구의 빌라가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1000개, 뭐 심하게는 그 이상까지도 이제 경매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진짜 강서구는 그야말로 빌라 경매에 뭐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빌라 경매 천국이다. 네,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지천에 널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뭐 우리나라는 아파트도 많지만 사실 빌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서울에도 잠실 그 삼전동 쪽에 가면은 잠실에서 가깝죠. 가면은 그쪽은 정말 뭐 온통 다 빌라인데 근데 그쪽을 재개발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너무나 좋은 지역이고 위치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재개발이 힘들죠. 빌라 가격들과 땅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빌라 한 동을 사가지고 또는 뭐 빌라 10동을 사서 아파트를 올릴 때 빌라 10동을 말 그대로 구입하려고 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빌라 단지가 지어진 데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되기가 좀 어렵겠죠. 네, 어쨌든 뭐 그건 뭐 다른 얘기고 일단 빌라가 여러분들 보시면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강서구 경매 예정 물건이 490개. 예, 예정 물건이 이제 제가 예정 물건으로 검색을 하면 개수가 나오는데요. 강서구만 국한했어요. 남부업원 소속인데 남부업원 관할인데 자 보면은 이제 490개. 예. 뭐 제가 500개라고 예를 들어 썼는데 뭐 490개니까 사실 단일 구로는 지금 서울 시내 전체에서 빌라 경매가 한 2000개가 안 될 텐데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가 빌라 경매 예정되어 있는 물건의 거의 뭐 50% 가까이를 정말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말 강서구는 빌라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경매 신청이 뭐 지금 그 신청이 돼서 그 예정 물건에서 올라온 거 말고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되어 있는 물건 중에 특히 강서구 쪽의 빌라가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그 얘기도 제가 뭐 전에 들었고요. 아직 뭐 제가 내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얘기를 들어본 즉 강서구 쪽에 빌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물건이 신청될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경매가 가속돼 있다. 근데 뭐 이건 강서뿐만 아니라요. 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경매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사도 나왔잖아요. 여기 서울경제 이게 아마 11월 10일자 정확하게 일주일 전 기사인데 집 팔아서 빚 갚아야 되는데 집을 팔 수도 없고 지금 가격이 뭐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헐값에 내놓으면 살 사람이 있겠지만 헐값에 내놓고 나서는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여건이 좋아서 늘어난 이자 감당이 뭐 착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경매 신청 856건에서 이제 지금 1124건으로 거의 뭐 한 25% 30% 가까이가 경매 신청 건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매 건수가 이거는 뭐 강서구 빌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매가 신청된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뭐 수치상으로는 뭐 30%지만은 뭐 실질적으로는 50% 넘게 뭐 심한 케이스로는 뭐 내년에 아마 2배 이상 예년보다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서울만 비춰볼 때도 여기 나오잖아요. 대출 못 갚고 보증금 못 돌려주고 이미 전세 보증금은 꽉 채워서 받았는데 빚은 없더라도 근데 임차인이 계약 끝나서 나 나갈래요라고 하는데 그 보증금 못 빼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증금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들어온 보증금으로 빼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이미 전세 보증금이 높아서 그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보증금 맞출 수가 없으니까 새로 들어올 전세 임차인한테는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좀 낮게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아가지고는 내가 돈이 없으니 그 돈을 얹어서 임차인한테 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하고 갈등, 분쟁이 생겨서 결국에는 임차인들이 경매 신청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전세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풀로 뭐 영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는데 집을 샀는데 문제는 이제 이자가 올라가니까 월 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 또 빚을 갚는 뭐 이런 형국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울 경매 22.7%인데 전국적으로는 뭐 30%가 넘고요. 요게 뭐 50%, 60% 넘어갔다고 하는 뭐 얘기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다시 강서구로 돌아와서 그 여러분들이 볼 때 강서구의 빌라 경매가 왜 유독 많을까? 빌라가 경매가 어쨌든 뭐 빌라든 뭐든 경매가 들어가면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아니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안에 있는 이 집에 또 채권을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근저당 그게 바로 또 NPL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왜 이 강서구 빌라가 왜 많을까?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7개, 8개인가요? 8개만 제가 쭉 뽑아봤어요. 클릭을 해봤더니 여기 보면은 자 남부지방법원 1개고요. 예정 물건이고 전부 다세대 아니 다세대 생활주택 빌라입니다. 실제 아마 건축물대장에 빌라로 돼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박스 친 거에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이 8개 중에 1개를 빼고는 7개가 도시보증공사예요.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대체 왜 채권자냐?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이제 100%다 마련을 못 하니까 보증보험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맞췄는데 근데 대출이자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나 이거 안 되겠다. 전세 말고 월세로 가자. 아니면은 이거 아무래도 전세 대출이 빚자가 비싸니까 그냥 빼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주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빼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먼저 선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소유자들한테 말 그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내 돈 내놔. 지금 현재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뭐 이건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료 임차인 전세금을 이게 반환 못한 소유자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대출, 그러니까 당장의 목돈은 줄 수 없으니까 일단 전세가는 떨어졌으니까 기존에 8억인데 지금은 7억이에요. 그러면 1억은 더 싸게 내놔야 되는데 근데 1억을 마련해 줄 돈이 없으니까 일단 8억으로 하고 그리고 1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7억을 받되 1억에 대해서는 내가 이자를 대신 주는 임차인한테 소유주가 1억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원래 지금 시세는 7억인데 8억에 들어왔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 1억에 대한 차액을 돈으로 주는 거죠.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할 때 전세 보증금을 깎아주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차액만큼의 이자를 주는 이게 웃기는 현상이죠. 세입자가 주인한테 월세를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엔 주인이 반대로 임차인들한테 보증금 깎여진 만큼 시세에 좀 떨어진 만큼에 대한 지금 그 은행 평균 이자든 어쨌든 합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이자를 주는 뭐 그런 집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으로 지금 어쨌든 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전세 이제 보증으로다가 대체해주고 이제 소유자들한테는 보증공사가 일단 보증을 서서 돈을 대신 빚을 내줬기 때문에 대출해줬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대출금은 이제 받아야지 주인들한테 그래서 구상권 청구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배짜라고 버티니 어쩔 수 없죠. 경매를 넣은 거지. 그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빌라 경매가 여러분 두 번째 많은 이유가 이렇게 전세 보증을 못 빼줘가지고 그냥 큰 틀에서는 보증금을 못 빼주는 집주인이 많아지는 건데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이번엔 좀 미시적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잘 한번 예를 들어 하나를 제가 이제 한 2개 제가 클릭했는데 이상하게 채권자가 그러니까 소유주가 동일한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뭘까라고 보니까 소유자 박땡땡이 여기 보시면은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얼마입니까? 52억 2,400이면은 이 사람의 평균 임차권 여기 밑에 임차권 있죠? 2억. 그러니까 2억짜리 집이 몇 개야? 10개면 20억이고 20개면 40억이고 그쵸? 52억이니까 뭐 26개네. 그러니까 이 박땡땡이라는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이런 빌라가 그 지금 25개, 26개가 있는 거예요. 2억짜리라고 치면. 근데 다 반환을 못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임차인들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고 경매도 신청을 하고 또는 보증보험에서 대신 먼저 받고 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를 대신 넣고 구상권 청구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박땡땡뿐만 아니라 김땡땡 같은 경우도 도시보증공사에서 가압류가 45억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유독 강서구에 경매 물건이 뭐 490개, 예정 물건이 500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수십 개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빌라왕은 아니고 빌라왕은 뭐 1000개가 넘어가니까 빌라왕에는 끼지도 못하지만 그냥 뭐 빌라왕 밑에 뭐 신하? 뭐 빌라 부장? 뭐 빌라 과장쯤 되겠죠. 예. 왕은 아니고 왕 밑에 뭐 신하들 이름은 제가 어떻게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빌라 과장 현실에 맞추면 빌라 과장 부장 차장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강서구 굉장히 많아요. 예. 어찌됐든 결론은 소수의 사기꾼 이 빌라 왕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이 수십 개에서 수백 채 소유하면서 결국에는 모두 다 100%입니다. 100%. 세금을 못 내는데 아니 지가 집을 샀으면 취득세는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세조차도 못 내고 재산세도 못 내는 놈들이 무슨 수로 보증금을 돌려주겠습니까? 그러니 이놈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배짜라고 버티는 거지. 그리고 뭐 사기수법은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집을 수백 채씩 사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어요. 아니 내 신용불량 되면 어때? 이미 내 수중에는 100억, 50억이 있는데 그냥 배짜라고 버티는 거죠. 돈 다 어디다 묻어돈 빼돌리고. 제가 볼 때 이놈들이 분명히 차명으로다가 남겨놓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추적해갖고 뺏어가니까 아마 이놈들이 어디 땅에다 묻어놨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이렇게 이놈들이 묻어놓은 돈 그냥 파갖고 갖고 오면은 이놈들이 신고할까? 신고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놈들이 묻어놓은 돈을 추적하는 사람들도 아마 저같이 지금 제 말한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놈들 쫓아다니면서 묻어둔 곳이 어딘가라고 아마 미행하는 놈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뭐 가상이 아니라. 이놈들이 돈을 어디다 숨겨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은행은 절대 안 되고. 지 이름, 지 친구든 가족이든 있으면 다 몰수돼 가니까 아마 저는 현금화 시켜서 어디다 분명히 김장독에 묻어놨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빌라왕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계약 전에 집주인들에 대한 어떤 세금, 너 세금 체납한 거 없느냐라는 정보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뭐 사후 약방문이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약방문조차도 안 되죠. 아니 뭐 세금 뭐 연체된 게 없다는 그 서류도 유지하고 위조해 갖고 올 텐데 뭘. 아니 세금 정보는 내가 내야 아니면 본인 아니면 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 계약서 뭐 이런 걸 위조하는 놈들이 아니 세금 낸 저기 증빙 영수증 하나 그거 하나 위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정보 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떤 빌라에 대한 아파트처럼 빌라도 정확한 시세나 이런 것들이 투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리하게 전세를 갖다가 그냥 시세보다도 너무 큰 전세금을 받아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빌라를 진짜 무갭으로 진짜 팔아버리고 갭을 통해서 그냥 아예 뭐 갭이 없는 거죠. 그걸 갖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돈을 갖다 취하는 이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요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년에는 뭐 대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내년에는 괜찮은 빌라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저 많은 빌라 중에 저 빌라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이 중에서 오게티가 아니라 진주가 있을 것이다. 그 많은 것 중에 괜찮은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지금 매물이 많아지면 경매는 마찬가지예요. 경매는 경매 물건이 막 넘쳐나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물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격은 대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빌라에 대한 인식들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진짜 빌라는 막 5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감정가 대비해서. 그럼 50%보다 더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이니까 뭐 내년도를 예측을 한다면
내년에 어쨌든 경제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걸 추진해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괜찮은 빌라를 저가에 낙찰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거하고 더불어서 제가 두 번째 쓴 거 그 빌라 속에 들어가 있는 NPL 있을 거 아니에요. NPL 은행권이든 그 NPL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면서 물론 홍티경매와 함께 일단 뭐 개인 근저당은 뭐 혼자 할 수 있겠지만 뭐 만약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홍티경매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NPL까지 매입을 해서 빌라까지 낙찰까지 가면 정말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볼 거예요 내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빌라, 그러니까 아파트 떨어지니까 빌라는 뭐 볼 것도 없다가 아니라 빌라라고 사람이 안 살아요? 버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강서구 쪽에 보면은요 진짜 지하철역 앞에 역세권 빌라들 많습니다. 경매에 나온 거 그런 것들 뭐 과연 뭐 그런 게 근데 싸게 낙찰이 되겠어? 근데 물건이 많아지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쉽게 입찰을 많이 못할 것이고, 그리고 강서구 쪽에 있는 뭐 어쨌든 강서구를 이제 대표를 들지만 그런 빌라들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낙찰 받을 리는 절대 없다. 부자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싸게 나오면 사겠죠. 현금 들고 뭐하러 빌라를 뭐 경매를 받겠습니까? 1, 2억짜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만 하면 이런 것들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걱정이 지금 많죠. 걱정이 많습니다. 뭐 걱정이 많고, 뭐 이자도 올라가지, 뭐 경기는 어렵지, 뭐 내년에는 지금 보다 김정은이는 저기 미사일에다 쏘고 앉았지. 그러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고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과연 이게 안정된 노후가 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염려 당연히 되죠.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거를 걱정만 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뭐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머리가 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 모든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걱정 안 할 수가 없지. 아니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겠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걱정 근심을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뚜렷한 뭐 묘책이 있느냐, 묘책이 없으면 걱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해결책이 없는 걱정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걱정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라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걱정은 할 수 있겠지만, 돌파구도 없이 막연히 앉아서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이거 어쩌면 좋아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크라이서스인가요? 네, 크라이시스. 위기가 곧 기회다. 네, 그래서 캔비언 이거 힘드네 이거. 어퍼터너티인가? 터너티인가? 이거 어퍼터너티. 예, 그래서 참 영어 읽기가 어려워 이게. 예, 이 기회라는 말이 참 읽기가 겁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위기가 기회라는 말, crisis can be an opportunity. 그래서 저는 이 영어 단어를 참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위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은 다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라고 다 궁리를 하고 염려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염려에서만 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지금 현재를 제대로 직시하고 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본다면은 저는 분명히 기회가 보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